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인데요. 국힘당을 찍은 이찍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치러진 11.6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졌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당선 무효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찍이라니 놀랍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이 또다시 이 정권을 연명하는데 힘을 보태주고 말았는데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싶습니다. 어제 치러진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을 가져갔는데요. 국힘당은 윤현일 부산 금정구청장, 박용철 강화군수, 더불어민주당은 장세일 영광군수, 조상래 곡성군수,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당선됐습니다. 격전지로 꼽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각각 국힘당과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여야 모두 텃밭을 사수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그래도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니 증발돼 버렸는데요. 그렇게 낄 때 안 낄 때 나대면서 마치 자신이 통치자라도 되듯 온갖 꼴값을 떨어대고 돌아다니더니만 일순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똑같은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면 대국민 접촉과 언론을 피해 소리 소문도 없이 칩거에 들어가는 거죠. 이는 해충들의 본능적 행동과 똑같은데요.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조용해질 때까지 말이죠. 벌써 이게 몇 번째일까요? 이번이 제 기억으론 3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또 검찰의 세탁 기술로 정리가 되면 다시 기어 나올 게 뻔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기를 채우려 하는 걸까요? 인간이라면 내려와야죠.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명태균 씨의 폭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김건희 씨 없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윤 대통령은 홀로 투표를 해왔는데요. 역시나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언급한 오빠가 누구인지만 급히 밝혔던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선 여권 내에서도 카더라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너도 나도 내 말이 맞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진짜 오빠든 윤 대통령이든 둘 다 문제가 있는데요. 이 바보들은 그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의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호라비가 되니 이것도 일종의 징크스인 듯 싶습니다. 김건희 씨는 윤 대통령과 따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언론의 노출을 피한 거죠. 자신도 캥기는 게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부부와 함께 투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재작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매번 혼자 투표장을 찾았는데요. 이유는 김건희 씨의 불법과 비리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재작년 대선,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논란으로 외부 노출을 자제하다 홀로 투표했고 지난 4월 총선 땐 명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투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공천 개입이 터지면서 3번째 나홀로 투표를 하게 된 거죠.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한다고 해서 국민께서 철없이 떠드는 무식한 우리 오빠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습니까?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은 국민의힘 인사들도 한탄할 수준의 무묘한 변명이자 최악의 답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 국민 듣기 평가를 하더니 김건희 여사는 카톡 대화 속 우리 오빠가 누구인지로 전 국민 읽기 평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친오빠와 관련된 사적 대화가 뭐가 문제냐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카톡 대화 속 오빠가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 여사의 친오빠가 그동안 비선 실세로 호가호위 해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완전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도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친오빠는 정치적 내용을 모른다,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 틀어서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참담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로 진실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선전포고했는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엄중한 민생, 경제, 안보 상황을 제쳐두고 명태균 한 사람 때문에 휘청이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국민께 진실을 알길 기회마저 놓친다면 기다리는 것은 더욱 혹독한 심판뿐입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선 설전이 이어졌는데요. 역대급 막장 코미디는 이날도 어김없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 두 눈으로 두기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장해찬 국힘당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지칭할 때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그걸 믿는 국민이 있겠느냐는 자주 섞인 쓴소리가 나왔고, 친한동훈계에선 진짜 친오빠였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된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명태균 씨는 더 폭로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모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채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직접 풀 수밖에 없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F킬러를 본 모기가 도망간 거죠. 자꾸 눈에 띄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잠시 숨었다 조용해지면 다시 나와 피를 빨아 먹어야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김건희 씨와 모기가 아주 흡사한데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법치마저 무너뜨리게 된 윤석열의 콜검들, 이 죗값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역사가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뿌린 만큼 돌려받게 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늘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위한 레드팀 토론 쇼를 한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혐의 결정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국정감사가 있으면 민감한 현안은 처리를 미루고 나중에 처리를 했던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설령 부당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감 시기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기간 중에 그것도 국정감사 하루 전날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행위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 만용이라고 할까요? 거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와 똑같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 행위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상을 알리고 문제점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대해서 내부 레드팀 검토를 거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명품백에 이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면죄부 수순 밟기입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1, 2, 3차장과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한 레드팀도 한통속이고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명품백 수사도 당시 황제 조사를 하여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 그때 함께 조사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고 쇼를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명백한 유죄 증거가 10가지나 됩니다. 첫째, 김건희 계좌 3개가 총 48회에 걸쳐서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모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의하면 권 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했고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 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하여 앞으로 이모 씨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 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 통정거래 증거가 민모 씨와 김모 씨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 유명한 문자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4.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주문 녹취가 있습니다. 5. 2020년 9월 검찰 수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 간에 한 달간 40차례나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6. 김모 씨 2차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쓴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7. 2012년 1월 김건희 여사와 민모 전 블랙펄 인베스트 이사 간에 주고받은 주식거래 문자 메시지를 보면 민모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팩스와 계좌번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번호를 알려줬다고 보도되었습니다. 8.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김건희 모녀는 총 23억 원의 매매 차익을 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9. 이모 1차 주포입니다. 이모가 김건희 여사의 손실액 4,700만 원을 보존해 주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0. 2차 주포인 김모는 2021년 10월 17일 검찰에서 BP 패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권오수, 이종호, 김모, 김건희, 이모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유기는 탄핵감입니다. 이렇듯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유죄 증거가 많은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판 언론 등에 대해서는 없는 제도 만들어 테러나 다름없는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번뜩이는 검찰의 칼날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아예 겨누지도 못하는 무딘 칼이 되고 맙니다. 법은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검찰의 행태는 사실상 법치주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기소조차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품백에 이은 주가 조작에 대한 정치검찰의 면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의 속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